주제 19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나 조약이 나왔어요. 조약이 나오면 항상 확인해야 될 게 뭐야? 어떤 나라랑 이렇게 조약을 맺고 있는지 그 대상을 지금 먼저 잡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 같은 경우에 청하고 일본하고 지금 조약을 맺고 있고, 그러면 이 당사국으로 봤을 때 조약을 크게 이제 둘로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뭐 하나는 뭐가 되겠어요? 71년에 맺었던 청일 수호 조교가 하나 떠올라야겠고, 또 하나는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 전쟁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좀 떠올라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배상금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근데 아까 그 청일 수호 조교에서는 배상금 얘기가 없었으니까 시모노세키 조약일 겁니다. 이거는 시모노세키 조약. 청이 일본에게 배상금을 주는 조약은 시모노세키 조약. 그 조약 나오면 지금 이거 연도 문제는 아니지만 반사적으로 우리가 훈련 단계에서는 연도를 쓰는 게 이제 좋다고 했었어요. 그다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과 각국이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하고 여러 나라가 지금 맺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배상금 얘기가 나오니까 머릿속에 뭔가 좀 이게 떠올라야 돼. 뭐가 그렇지, 신축 조약인가 하는 생각이 떠올라야 되고, 읽어보면 지금 그쵸, 베이징에 어떤 군대를 상시 주둔시킨다고 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신축 조약의 내용이 담겨 있죠. 01년. 그래서 이 조약에 대한 설명.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개국 연합군 출병의 결과는 신축 조약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나가 되겠고, 삼국 간섭을 초래했다. 이거 정답이죠. 그렇죠? 시모노세키 조약 안에 뭐가 랴오뚱 반도 한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러시아가 거기에 이제 발끈하면서 일어난 게 삼국 간섭이 되겠습니다. 포츠모스 조약이죠, 이건. 그다음에 펑우열도 한량도 시모노세키 조약에 있었어요. 저 시모노세키에서 뭐 랴오뚱 반도, 타이완, 그다음에 펑후. 가나,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명시했던 거 가는 맞지만 나는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조약에 대한 설명이지만 또 어떻게 변형이 또 가능하겠어요? 그치?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95년부터 01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쵸? 뭐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가나 조약 체결 시기 사이에 있었던 거,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제 좀 자주 나오죠. 지금 보면은 청국이 일본 국가 맺고 있고, 배상금 얘기 나오니까 95년에 있었던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는 러시아랑 일본이 맺고 있는데 러시아가 뭘 인정해 주냐면 일본이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떤 지도 보호 감리의 조치 등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한국에 대한 어떤 우위권을 러시아가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05년에 맺었던 포츠모스 조약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 전주화약 같은 경우에는 답이 될 수 없는 게, 얘는 청일 전쟁보다 어때요? 전이죠. 전에 먼저 화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니까 청일 전쟁보다 전이었고, 반면에 시모노세키 조약 같은 경우에는 청일 전쟁의 결과니까 답이 될 수 없죠. 의화단 운동이 진압된 게 01년. 그러면 2번은 일단 정답이 되겠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은 42년 태평양 전쟁 얘기죠. 그러니까 안 되고, 일본 제국 후에는 1890년, 아주아친의 07년. 그래서 안 되죠. 다 이제 알아야 하는 연도들입니다.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본이 요구한 강화 조건 가운데 가를 일본의 소유로 하는 것은 베이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 극동의 평화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일본 정부가 어디의 영유를 포기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라고 해서, 러시아가 일본한테 포기하라고 요청하는 땅은 하나밖에 없죠. 어디? 랴오뚱이 되겠습니다. 랴오뚱 반도. 탐구활동.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 도시는 어디요? 그렇지, 빨리. 충칭. 난징 조약의 체결로 개항된 항구는 어디가 있어? 5개지. 어디? 광저우, 상하이, 닝보, 샤먼, 푸저우. 그렇죠? 사이공 조약을 통해 한량된 지역은 어디? 그 코친차이나 남부에 있는 그 성들입니다. 신축 조약에서 명시한 외국군의 주둔지는 어디야? 베이징이죠. 포츠모스 조약으로 일본이 획득한 조차지. 이게 랴오뚱 반도 안에 있는 어디? 리손과 다롄이 될 것이고,
요걸 나중에 이제 1차 대전 터지면 21개조 요구하면서 이곳에 대한 그 조차 기간을 99년간으로 연장할 것, 이걸 요청하죠. 자, 밑줄 친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일본은 영일동맹을 근거로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중국의 미략을 강요하여 영미의 이익과 충돌하였다. 이에 영일동맹이 갱신 여부 결정을 앞두고 중국에 거주하는 영국인은 동맹 폐기를 주장하였고 미국인도 동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강들 사이의 세력 균형을 위해 군비 조절 및 중국 문제를 다룬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영일동맹은 공식 폐기되었다. 영일동맹의 폐기를 이끌어낸 회의. 그 다음에 군비, 특히 어떤 거 해군에 대한 그 해군 군함 그 구축에 대한 통제를 요구했던 그 회의. 뭐 중국 문제, 뭐 21개조 요구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이제 회의면 워싱턴 회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아마 감이 왔을 거예요. 그렇죠? 믿어요. 21년에 워싱턴 회의고 요거에 대한 설명 뭐겠어요? 소련의 대일전 참전은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얄타 회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한국사에서 광복 이전에 카얄포 많이 하잖아요.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가운데 있던 얄타 회담이 얄타가 그 소련의 영토거든요. 거기서 소련이 그 2차 대전에 참전하겠다라고 하는 걸 결정하죠. 2차 대전 중에서도 태평양 전쟁에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확인하는 건 카얄포 중에 마지막 이제 포츠담이 되겠고 삼국 간섭이 일어나는 계기는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발생하는 배경이 되었던 건 뭐겠어? 21개조 요구.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제 파리 강화 회의의 어떤 승인. 그리고 뭐 3.1 운동도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겠고 신문화 운동의 어떤 확산도 배경이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겠네요. 답은 이제 5번이죠. 산둥반도 이권이 중국에 반환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회의 결과는 잘 정리해둬야 돼요. 21개조 요구의 철회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산둥반도 이권이 그저 이제 반환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해군 구축이 이제 미국, 영국과 일본의 비율이 뭐 5대3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것도 있고 뭐 영일동맹의 폐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일본한테 불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밑줄 친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작년 귀국이 타국과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만 해도 우리 백성들은 귀국 군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지 않았다. 그런데 귀국이 승리한 후에는 얘랑 전쟁했는데 얘가 이겼네. 흉포해져서 우리 백성들을 짓밟고 있다. 지금 겉으로는 우리를 보호국으로 삼아 외교만을 감독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모든 정법, 정치와 법에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병든 몸을 이끌고서라도 상경하여 귀국의 주차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 이 귀국에 어떤 군대 사령관이 일본인이면 이 귀국은 당연히 일본이겠죠. 그럼 이 일본과 어떤 국가가 전쟁을 했대. 전쟁을 했으면 두 가지로 압축될 거야. 뭘로? 청일 전쟁이거나 무엇? 러일 전쟁이거나 그쵸. 근데 지금 보면 가운데가 힌트야. 그렇게 이기고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를 보호국으로 삼아 외교에 대한 것들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 그럼 청일전쟁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 그치? 왜? 러일전쟁 이후에 을사조약 맺어서 우리의 무엇을 가져가니까 외교권을 박탈해 가니까. 그래서 얘는 러일전쟁입니다. 러일전쟁. 이 결과는 국제연맹 탈퇴는 만주사변 33년이죠. 이후에 만주사변 이후에 청이 일본에 타이완 할량한 건 언제? 95년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 이후고요.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는 이거 언제? 60년 베이징 조약 때죠. 그쵸? 일본이 다롄에 대한 조차권을 차지한 것이 정답이겠죠. 포츠모스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만주의 어떤 부동항에 대한 이권을 일본이 넘겨받게 되겠습니다. 프랑스가 베트남의 선교 자유 인정받는 것도 이제 4.20 조약 때 얘기니까 답이 될 수 없죠. 다음 문서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우리나라가 귀국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의 내란은 화약의 체결로 이미 진정되었다. 벌써 느낌 오죠. 전조 화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국이 협력해 진압할 필요가 없다. 둘째, 귀국 정부의 조선국에 대한 정책 제시는 그 뜻은 좋으나 조선의 개혁은 스스로 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 귀국이 어떤 조선에게 개혁을 뭔가 강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엿볼 수가 있고. 셋째, 변란이 평정되면 양국이 군대를 철수한다는 것은 9년 전 맺은 조약, 양국이 어떤 군대를 동시에 철수한다라고 하는 것을 9년 전에 맺었대요.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지. 85년에 1885년에 84년에 갑신정변 끝나고 85년에 청과 일본이 텐진 조약을 맺어서 무엇을 약속했냐면 조선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공동으로 출병하고 그리고 나갈 때 공동으로 철병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했잖아요. 그 조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9년 전이면 지금은 1894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여러모로 보아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고 어떤 그 양국의 지금 전쟁 전에 그 동학농민운동 끝나고 전쟁 전에 그 사이에 나가라고 하는데 지금 안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갑신정비 84년이고요. 삼국간섭이 95년 청일전쟁 이후니까 그러니까 청일전쟁 그 무렵이면 다가 지금 정답이 되겠죠. 근래 단비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이 단비라는 표현이 나오면 358% 의화단 운동을 얘기합니다. 의화단 운동이 부청 멸량을 기치로 해가지고 각종 이제 서양인들 공격하고 뭐 철도 파괴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이 의화단 운동을 참여했던 이 의화단에 대해서 단비라고 불렀어요. 단비. 왜? 단은 의화단이야. 비는 이게 도적이란 뜻이 도적. 그러니까 의화단 도적대들을 줄이면 이게 단비가 되는 거야. 단비. 그래서 이 의화단 운동 얘기하고 있고요. 난이 의화단 운동이겠죠. 그래서 보면 뭐 철도가 파괴되고, 그렇죠? 베이징에 가까운 역이 불타고, 뭐 각국 공간이 포위되고,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8개국 군사가 결국에 진군에서 진압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의화단 운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신문화 운동의 영향은 오사운동 따위가 되겠죠. 의열단 주도한 인물은 김원봉이죠. 그래서 김원봉 하면 의열단, 그리고 또 하나 조선의용대. 광무개혁의 주요 내용은 뭐 우리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페리의 내항으로 맺어진 조약은 미일화친 조약이 되겠죠. 부청멸량, 이게 정답이죠. 부청멸량. 가회의 1차 대전 이후. 1차 대전 이후면 두 가지야. 회의. 뭐 파리강화 회의거나 워싱턴 회의거나. 이게 제가 요 해설 강의들을 쭉 보는 사람들 알겠지만 문제 푸는 이게 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첫 줄 읽고 회의를 압축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를 풀 때 이런 과정이 훈련 때도 있어야 되고 실전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 긴 문장에서 당연히 뭐 키워드 찾으면 좋겠지. 근데 그렇게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첫 줄만 읽어보고 압축해보는 그런 이제 훈련들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머릿속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머릿속에 어느 정도 후보가 좁혀져야 다음 문장을 읽을 때 키워드를 조금 더 빨리 찾아낼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리강화 회의랑 워싱턴 회의라는 걸 그러니까 좁혀놓고 나면 뒤에 뭐가 나올지 대충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줄에 해군 군비 축소가 나왔을 때 워싱턴 회의로 곧바르게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워싱턴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워싱턴 회의라는 걸 알고 나면 뒤에 게 또 보이죠. 뭐가 100년 전. 왜? 21년이면 1921년에 워싱턴 회의가 시작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제시문을 통해서 회의를 확정해 나가는 거지. 이렇게 확신을 하고 나면 탑 고르는 건 뭐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헷갈릴 일이 없다는 거죠. 5번이 되겠네. 5번. 그치?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게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문제 풀 때 이렇게 하고 연습할 때도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이제 내면화돼야 실전에서 빨리빨리 확신을 가지고 풀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게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게 많을수록 오히려 또 실수할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덤벙대면서 이렇게 푸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틀리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거든요. 가령 뭐 옛날에 저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언제죠? 여기 그 앞에 보면은 그 청나라 문제인데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요런 거. 그냥 키워드만 찾겠다 해가지고 세조 성조 보는 순간 아 이거 청나라구나 해가지고 했으면 틀렸을 문제인데 우리가 쭉 읽으면서 세조가 베이징으로 도읍을 옮기고 어떤 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 정보들을 통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추려내면 틀리지 않았을 문제였겠죠. 그렇죠? 갈수록 이제 수능이 단순 키워드를 찾는 것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맥락에서 유추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뭐 말이 길어졌는데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어요. 어딨어? 아이씨. 어딨어? 자, 네. 여기 이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거는 카이로 회담 혹은 이제 포츠담 회담이 되겠고 외교 간의 베이징 주제는 베이징 조약이죠. 60년에 있었던 에치슨 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에치슨 라인은 나중에 이제 6.25 전쟁 할 때 배경으로 이제 언급이 될 거고 오사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겠어요? 파리 강화 회의에서 21개 요구가 승인된 거 그 원인이 되겠죠. 전쟁? 슬프도다. 우리 타이완 사람은 타이완에 대한 얘기네. 이제 대청국의 식민일 수가 없다. 대청국의 황제는 어찌하여 타이완 사람을 버리는가라고 해서 저들은 전쟁에 져서 외인에게 수억냥이나 되는 돈을 주고도 모자라 타이완 사람을 내던지고 있다 해서 타이완을 지금 할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이 전쟁은 청일전쟁이 되겠습니다. 94년에 청일전쟁. 설명 옳은 것. 운요 사건 구실은 강화도 조약.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는 2차 아편전쟁이죠. 에도 막부가 무너지는 결과는 메이지 유신이고 변법 자강운동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끼쳤다. 이게 정답이 되겠지. 왜? 청일전쟁의 결과 양모운동이 중단되죠. 서양의 어떤 무기만 필요한 것들만 유용한 것들만 중체서용의 기치 아래서 유용한 것들만 이제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 30년간의 움직임이 청일전쟁에서 그 북양함대 패배로 이게 결과가 나오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모든 걸 다 뜯어 고쳐야 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 그게 바로 변법 자강 운동이었잖아요. 또 이제 문제 풀 때 이렇게 변법 자강 운동 나오면 이렇게 답 맞추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사실 쉬운 문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다 맞췄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나왔으면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마인드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법 자강 운동 나오면 뭐 량치차오, 뭐 캉요웨이, 또 뭐 돌려, 98년 또 뭐가 나와? 뭐 입헌 군주제 시도했지만 지향 뭐 실패했다라는 거, 뭐 백일천하 이런 거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또 뻗어나가는 거. 량치차오는 뭐 떠올려? 사회진화론 나와요. 사회진화론. 그치? 그 다음에 뭐 사회진화론 하면 또 98년과 엮어가지고 옌푸 나오고 옌푸 나오면 천연론 나와야 되고, 그치? 사회진화론 나오면 일본은 가토 히로유키, 그 다음에 뭐 조선은 뭐 유길준 뭐 이런 사람도 있겠고, 사회진화론 나오면 그 단원에서 뭐 나왔어? 만국공법도 있었으니까 만국공법에 대해서 뭐 윌리엄 마튼 해가지고 뭐 이런 나올 수 있고, 98년 나오면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 그렇지. 여권통문이라든지 경사대학당이라든지 있고, 경사대학당 하면 대학이네. 대학이면 중국은 베이징대 경사대학당 98년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대학이 77년에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훈련 단계니까 항상 연습 단계니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늘 강조하지만 교재를 보고 혹은 인강을 듣고 항상 그 눈앞에 있는 거를 보는 게 이게 공부가 아니고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없는 것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통해서 눈앞에 없는 것들, 머릿속에만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끄집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끄집어내는 과정이. 그래서 뭐 계속 그 얘기하지만 공부라고 하는 게 학습이라 했잖아요.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은 익히는 건데, 익히는 것이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흡수하는 것, 남이 얘기하는 것, 교재 써 있는 것,
인강에서 얘기하는 거,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흡수하는 거 중요하지만 머릿속에 넣은 거를 다시 끄집어내는 인출의 과정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있어야 합니다. 인출의 과정이. 그래서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은 남한테 설명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충분히 해보는 연습도 해보시고 그게 좀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그때 이렇게 마인드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실력 늡니다. 무조건. 밑줄 친 이번 요구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금 세계가 어떤 유럽의 전쟁에 정신을 빼앗긴 틈, 유럽의 전쟁이라 하면 1차 대전 혹은 2차 대전이겠지. 일본이 중국에 대한 관리를 확대하려 기도하고 있다. 산둥에 있는 독일 이권의 양도를 비롯한 이번 요구, 1차 대전 중에 있었던 뭐가 되겠어? 21개조 요구가 되겠고 연도 1915년 써주시고 내용? 만주국 승인 아니죠. 랴오뚱 반도 할량 아니죠. 베이징의 군대 주둔 허용 아니죠. 얘는 뭐 신축 조약이 되겠고 시모노세키 조약 되겠고 얘는 만주사변 되겠죠. 루고사오 사건 중일 전쟁이겠죠. 리순 다렌 조차 기간 이게 정답.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또 떠올려 보는 거야. 21개 중에 또 뭐가 있었을까? 리순 다렌의 조차 기간 연장도 있고 또 뭐가 있어? 일본인 고문 같은 게 있죠. 일본인 고문. 그다음에 뭐 산둥 지역에 대한 이권을 독일의 이권을 양도하는 것을 인정할 것. 그다음에 뭐 일본 경찰관의 채용 이런 것들이 다 21개조 요구에 있던 내용입니다. 또 여기 루고차오 사건 나오면 뭐 중일 전쟁부터 해가지고 중일 전쟁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죠. 뭐 당장 중국에서는 난징 대학살도 있을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중화민국의 수도가 난징에서 이 난징 대학살로 인해서 뭐 한코우에서 다시 뭐 충칭으로 가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럼 각각에서 또 여기서 관내 군대 뭐 조선의용대라든지 아니면 한국광복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중일전쟁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 뭐 누가 있어? 사이토 누구죠? 다카오 사이토 다카오인가요? 그 중일 전쟁기에 있었던 그 사람, 그 의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쵸. 사이토 다카오 맞네요. 사이토 다카오. 뭐 사이토 다카오라든지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또 중일 전쟁 하면 뭐 2차 국공합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안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뭐 이렇게 다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계속 하세요. 계속.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서 발트함대를 지금 제압하고 있구나. 러일 전쟁 05년 04년부터 05년 얘가 종결된 거니까 05년으로 봐야겠네. 신군이 봉기를 신군 공화정술이 목표로 하고 있는 신의 혁명이죠. 신군은 언제 생겨요? 광서신정 때 생기는 거죠. 그 신군이 봉기한 게 신의 혁명이죠. 그래서 얘는 1911년이 되겠고 요 사이에 뭐가 있을까? 또 이제 훈련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는 거야. 그냥 손으로 가려놓고 그냥 한번 써보는 거지. 이 안에 뭐가 있을까? 뭐가 이 밑에 선지로 깔릴 수 있을까? 이 출제자의 그 눈에서 고민해 보는 거야. 그러면 05년에서 11년까지 어떤 내용이 담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연도별로 해가지고 뭐 당장 05년에는 포츠모스 조약도 있겠고 뭐 을사 조약도 있겠고, 그렇지? 06년에는 우리가 딱 배운 게 없죠. 07년에는 뭐 고종의 강퇴라든지 신민회가 결성되는 거 있을 수 있겠고, 뭐 08년 뭐 흠정헌법 대관 08년이죠. 뭐 09년 안중근이 이토요를 사살한 게 09년이에요. 그다음에 뭐 10년에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가 된다는 거 있을 수 있겠고, 그런 것들 넣을 수 있겠네, 그치? 또 뭐 기간으로 따지면 요 안에 신보 같은 거 있겠죠.
그다음에 요코하마 마이니치도 이 안에 지금 들어있겠죠.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신문? 신문 말고 저기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도 요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 이제 미리 생각해 보면서 답을 보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 답이 있네. 지금 보면 흠정헌법 대강이 지금 보이죠. 08년에 있었던 흠정헌법 대강이 보입니다. 뭐 나머지는 뭐 설명 안 해도 왜 아닌지 알 거예요. 그렇죠? 밑줄진 파병. 우리나라가 군대를 보낸 것은 속방을 보호하는 선리에 따른 것이다. 여기 보시면 속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동아시아에서 속방이라고 하는 표현 혹은 속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만 쓰냐? 청나라만 씁니다. 우리나라가 혹은 일본이 속방으로 여기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청이 이런 표현을 이제 주로 쓰는 거고, 누구한테 쓰냐면 대체로 조선을 향해서 쓰는 거죠. 조선은 우리의 뭐 속국 내지는 속방, 왜? 늘 조공해왔던 나라니까. 단순히 속방이 남쪽 지방에서 일어난 변란을 진압하는 것. 이 속방은 그럼 조선이라면 조선 남쪽 지방에서 일어나는 변란은 뭐 대충 동학농민운동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태가 진정되면 우리 군대가 철수할 것이다. 귀국 일본의 파병 목적이 온전히 공사와 공간 그리고 상민 보호에만 있다면 그렇게 많은 병사가 필요하지 않다. 더욱이 우리와는 달리 속방 요청 없이 파병하여 인민 동요하고 있으니 군대 현재 도착한 곳에서 더 이상 진격한 일은 삼가한다 해서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때 일본군이 파병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청나라가 가라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이제 맥락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번이 되겠죠.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얘기니까 3번이 될 겁니다. 우창에서 신군봉기는 신의 혁명입니다. 로그워처 사건은 중일 전쟁이죠. 러시아군이 리손에서 기습공격 받은 것은 러일 전쟁 얘기입니다. 러일 전쟁은 리손과 그 다음에 인천의 연안부두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그 군함을 일본이 기습적으로 공격하면서 동시에 공격하면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을사조약 체결에 반발로 일어난 의병은 을사의병.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잘 복습하시고, 오늘 좀 그 전반적으로 좀 잔소리도 좀 많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 길었는데, 지금 한 것처럼 모든 그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하시면, 특히 적어도 이제 기말고사부터 들어가는 데 있죠. 그 15, 16부터 해가지고 22까지 다 그런 식으로 문제 풀면서 복습을 하시면 정말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 교재 근본책 보면서 혹은 인강 보면서 그냥 그 파트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를 풀면서 그때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게 온전히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냥 스쳐가듯이 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네.